경제성장의 과정, 멜서스 경제에서의 성장. 매우 단순한 모형을 통해 경제성장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어떤 경제를 상정하기로 하자. 다른 생산 요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노동만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경제가 현실에 존재한다고 믿기는 힘들다. 자, 멜서스 인구론에서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경제가 바로 이와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어 이를 멜서스 경제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경제의 생산함수, 즉 노동 투입량과 실질 국민소득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기로 하자. y는 FL, L의 함수다. 노동 투입에 따라서 y가 바뀌는 함수다.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보면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편의상 이 경제에서는 오직 식량만이 생산되고 있어 y는 식량의 생산 수준을 의미한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여기가 식량의 양이고 수특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써 있었죠? 실질 국민소득이라고 써 있었죠. 그래서 앞에서 본 식은 그 경제 안에 살고 있는 L명의 사람이 함께 일하면 Y만큼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식을 그림으로 옮기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오목한 모양의 총생산 곡선이 된다. all product, 즉 독립변수가 L, Y가 종속변수, L이 투입됨에 따라 AP는 체감적 증가를 하는데 증가량이 줄어들면서 증가하는 체감적 증가. 증가는 하되 증가량이 줄어들면서 증가하는 체감적 증가. 계속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총생산 곡선이 오목한 모양을 갖는 것은 노동 투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의 한계 생산이 점차 작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즉 한 사람의 노동이 투입될 때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데 추가 생산량이 그걸 MR이라고 하죠. MR. 마지널 레버. 한계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MR은 접선의 기울기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는 하되 기울기가 줄어들면서 증가한다. 즉 한계 생산 MR이 줄어들면서 증가한다 이거죠. 다시 말해 추가적인 노동 투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이 점차 작아지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멜서스는 이처럼 토지의 양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산에서 지을 수도 없고 바닷가에서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일정한데 민간만 계속 투입되면 한계 생산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추가적인 노동 투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식량이 점차 작아지는 것을 가리켜 수확 체감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수확 체감의 법칙. 다음에는 한 사회의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이 일정한 수준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자, 최소한의 식량. 이 정도는 먹어야 산다. 만약 소비할 수 있는 식량이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굶주림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반면에 식량이 이보다 더 많으면 출생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한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이 A로 주어져 있다면 L명의 사람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은 AL이 된다. 이 S는 AL이란 관계를 그림으로 옮긴 것이 SB 곡선인데 이를 생존 곡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생존 곡선. 만약 현재의 인구, 즉 노동자 수가 L1이라면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자, L1이라면 현재 AP 총생산이 SB보다 위에 있으니까 더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있어서 인구는 늘어날 것이고, 만약에 SB가 AP보다 위에 있다면, 즉 꼭 먹어야 되는 식량은 여긴데 생산되는 식량은 여기라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LS에서 이 균형점이 되고 이 균형점은 YS의 총생산을 만든다는 거죠. 이 점이 되면 더 이상 인구도 안 늘어나고 생산량도 안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장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 상태에서는 식량도 안 늘어나고 인구도 안 늘어나고 경제성장도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계속 그림의 AP 곡선을 보면 L1에 노동이 투입될 때 생산되는 식량의 양이 Y1임을 알 수 있다. 한편 L1만큼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은 B점의 높이로 나타나 있다. A점이 B점보다 더 위쪽에 있다는 것은 생산된 식량의 양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초과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인구는 증가하게 되는데 수평축 위에 오른쪽 방향으로 그린 화살표가 바로 그와 같은 움직임을 나타낸다. 여기까지는 설명이 끝난 거고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인구와 식량의 생산량이 궁극적으로는 각각 LS와 YS의 수준으로 수렴해 갈 것임을 알 수 있다. 멜서스는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 애당초 경제가 어떤 상태에서 출발하든 장기에서 경제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로 수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멜서스는 어디에서 출발했든 장기에는 수렴한다. 즉 더 이상의 성장은 있다 없다? 없다. 장기 균형을 이룬다는 거 멜서스 균형점이라고 부를 수 있다. 경제가 이 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인구의 변화도 없고 생산량의 변화도 없는 상태가 나타난다. 경제학에서는 이와 같이 더 이상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경제의 상태를 정체 상태라고 부른다. 정체 상태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만을 소비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인구의 변화도 없고 생산량의 변화도 없는 경제의 상태.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아놓으세요. 균제 상태와 정체 상태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정체 상태에서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만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즉, 이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생산 수준이 장기적으로 겨우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만들 정도에 불과하며 단기적으로는 집단적인 굶주림에 시달릴 때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어떤 경제가 장기에서 이런 상태로 규결되는 것은 노동이 유일한 생산 요소인데다가 1번 가정이 이거 2번 수학체감의 법칙 2번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수학체감의 법칙 때문에 인구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이들이 추가적으로 생산해낸 식량이 그들을 먹여 살리기에도 충분치 못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 이상을 소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경제는 성장했다는 거죠. 그의 예측이 빗나간 것은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 요소라고 본 그의 모형이 가진 한계 때문이었다. 나아가 후에 나타난 눈부신 기술 진보를 예견하지 못한 데에서도 그의 예측이 빗나간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기술이라는 게 있고요. 자,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인데 이 자본이라는 것은 토지, 노동 이외의 모든 것이에요.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자본 이퀄 생산 요소 빼기 토지 빼기 노동 이거 이항하면 이렇게 되죠. 더하기니까. 그러면 자본이라는 것은 기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즉 토지는 땅, 천연자원 이런 걸 얘기한 거고 천연자원을 사람의 손으로 캐내느냐 이거 노동인 거고요. 사람이 기계를 사용하느냐 이게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것은 기계를 사용하면 되고 기계는 투자에 의해서 자본은 투자에 의해서 오는 거고 투자는 저축률에 영향을 받는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자본이라고 해놨을 때 우리가 헷갈리는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본은 노동 이외에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 머릿속으로 뭘 떠올리면 된다고요? 기계. 즉, 토지에서 곡식을 생산하는데 손으로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트랙터를 집어넣고 생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멜서스의 이론의 한계는 토지하고 노동 이외에 우리는 뭘 더 투입한다? 자본을 투입할 수 있다. 플러스 기술 진보가 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생산이 일어날 수 있고, 많은 생산이 일어난다는 것은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다.